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홍소민입니다. 저기 와서 느낀 게 이거 내가 못 올 자리를 왔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전자부품연구원 제가 하고 있는 게, 저는 센서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하는 팀의 그 하나의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저희들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3년이나 5년 후에 사업화 될 수 있는 것을 기초 연구를 하신 분들 거를 끌어다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간 단계를 하자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약간 디렉션을 바꾼 게,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선진사들만 따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천적인 연구를 조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피머 센서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파크 시스템에 굉장한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몇 가지의 굉장한 좋은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게 앞으로 양산하고 디바이스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알루미늄 나이트레이드의 PMOS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피에조, 마이크로 머신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입니다. 이게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현재 애플폰이나 그 삼성 갤럭시 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액정면에 그 지문을 대면은 그 지문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다른 쪽으로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가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PMOS를 접근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냐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겪고 있는 그 램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1980년대에 피에조라고 해서 그 기술로 그 프레셔 센서가 개발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89학번인데 제 또래 보신 대학교 다니실 때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막 그 에어백 센서가 나왔습니다. 그 에어백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술로 나오면서 200만 원짜리가 10만 원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셀로메터라는 게 뭐가 됐냐면, 이제 휴대폰에 적용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주변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3mm, 5m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구축 센서가 들어갑니다. 가속도, 그 다음에 자이로, 그 다음에 압력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축 센서가 들어가서 휴대폰에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뭐 하면은 얘가 위치 인식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요 센서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저희들 센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왔던 시장 동향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센서 산업을 갖고 있던 애들이 거의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망했냐 하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하고 앞으로의 신기술을 받아들이지가 않았고, 두 번째가 실리콘 베이스의 램스 센서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대신에 실리콘에다가 다른 머티리얼이 합쳐진 이종 머티리얼 그 램스 센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베스퍼하고 놀스입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폰 하는 회사인데, 우리 휴대폰에 있는 마이크로폰하고, 그러니까 마이크죠. 그리고 인공지능 들어가는 스피커에 들어가는 마이크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어폰에 들어가는 마이크, 그것들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은 우리가 한 98%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 물량의 한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고성능의 램스 센서를 그 놀스나 베스퍼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모든 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센서를 만드는 회사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게 될 거냐라고 봤더니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해가지고 요게 떴습니다. 그래서 뭐 소스 센서라든가 피에조 디바이스, 시머스랑 센서랑 결합을 해야 되고 새로운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또 나왔네요. 요게 이제 놀스가 올해 8월 달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로 파워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가 배터리로 구동을 할 때 걔는 마이크로폰에서 계속 배터리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기반의 마이크로폰은 파워가 제로예요. 그랬다가 뭐 특정한 소리, 뭐 아니면 뭐 내가 발바닥 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라고 하면은 걔가 그것을 인식을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 스피커 해봐야 거기 뭐 한두 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최소 8개가 들어갑니다. 마이크로폰이. 근데 그게 한 16개까지 증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적은 파워가 먹더라도 그게 하면은 시간이랑 그런 것들이 단축이 되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어 베이스드 센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5G를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6G를 한다고 하는데 그 주파수를 대응할 수 있는 소어 필터가 없어요. 현재 국내에는. 지금 막 5G하고 6G의 경계에 딱 도작을 해서 앞으로 6G로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품을 100% 못 씁니다. 누구한테 쓰느냐? 일본의 TDK하고 미국 제품을 씁니다. 근데 연구도 안 해요. 왜? 일본이랑 미국 애들이 너무 그 콘크리트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기반의 시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로 해서 센서를 그 큰 카테고리로 하면은 총 한 16개 분야를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뭐 흔히 쓰는 뭐 핸드폰, IT, 자동차, 뭐 항공 우주, 뭐 드론 해가지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우짜이트 구조를 갖고 굉장히 안정적인 재료입니다. 뭐 여기 뭐 PGT나 뭐 피에조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밖에 안 썼냐면은 그 청색 LED 그 알겐에서 버퍼레어로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게 LED를 어떻게 청색 그 LED를 잘 성장을 시킬까 하는 쪽에밖에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정 온도가 600도, 뭐 700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머스랑 호환이 되려고 하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반도체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 즉 350도 미만에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패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지만 안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일반적인 노멀한 메소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면서 이제 파크 시스템의 그 PFM의 그 성능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통적인 그 피에조 재료는 그 PET나 진콕사이드 같은 계열인데 피에조 콘스탄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에조 특성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떨어지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얘가 뭐가 좋냐? 말씀드린 그 공정 온도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헐등하게 우수하고요. 또 센서로다, 그러니까 그 피에조 특성 말고 센서로다 쓸 수 있는 그 SN 레이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안정성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크다. 그래서 얘가 그 앞으로의 센서에서는 아주 그 큰 특성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를 아주 간략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스처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위치 인식하고, 그 다음에 메디칼 쪽에, 그 다음에 이게 디스포저블 그 센서로다 쓰여가지고 뭐 맥박이라든가 혈압, 그다음 맥박이라든가 뭐 어떤 뭐 그 돌연사 방지 쪽,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스포저블 타입 쪽으로도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미경 아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다음이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 보통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통적으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쓰인필름 개발할 때 그 썬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뭐 압력하고 온도를 적당하게 주면 350도 미만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그 이론적인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서 보니까 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가기 전에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머티리얼에 어차피 우리가 뭐 그 어떤 조성을 잘 만들고 심필름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걔가 디바이스로서 어떤 동작을 하려면 완벽하게 그 MEMS 구조로 해서 패키징까지 다 끝난 다음에 디바이스를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돈이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전통적인 방법은 XRD, TEM, 뭐 AFM 뭐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팍 시스템과 협력을 해가지고 PFM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이 전통적인 반복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하고 어떤 관계성을 갖는 건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그 특성을 갖냐면 디바이스로 간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한 15개 내지 16개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각 공정별로 이 센서들이 어떤 특성으로 변해갈 거라는 것을 미리 프레딕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만 가지의 그 공정 변수에 대해서 그거를 그 양산에 알맞게 양산율이 좋게끔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 툴을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개조된 그 스퍼터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뭐 로딩 챔버로 해가지고 거의 준 양산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니폼이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트레스가 제작하고 한 15,000옹스트롱 올린 다음에 뭐 텐사일 스트레스가 한 174 정도 걸리고 이것도 굉장히 로 스트레스거든요. 그 다음에 350도로 올렸을 때도 한 50메가 정도밖에 안 나오는 우수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디바이스 공정을 하기 위한 그 패턴 공정도 충분히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통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그 피해저 특성이 우수한 거는 바로 여기에 002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퍼레일을 MO로 썼고 지금 460도에서 한 그 뭐 FWMH가 한 요 정도 나오고 300도에서는 한 0.9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디바이스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그 중간의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그 트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퍼터리 시스템에서는 그 전체 챔버를 그라운드로 잡고 타겟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퍼터링이 되는데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플러스 전극을 가해줬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스퍼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방법은 마이너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속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알루미늄하고 나이트로젠이 좀 액티베이트 된 상태에서 코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플러스를 걸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300도씨 미만에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합성을 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그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특성이 보여졌더라. 그래서 이게 계속 전압을 가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변곡점을 갖는데 그게 우리 장비, 그러니까 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로는 20V가 가장 오티마이즈된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300도씨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 한 0.91 정도 나오는데 세계 최고가 지금 어디냐면은 아까 뭐 놀스나 뭐 베스퍼 미국 회사가 아니라 보시입니다. 보시에서 그 IM이라는 그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한 1.8도 정도 나옵니다.
거기보다 한 50% 정도를 했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적 특성은 결국은 그거를 뭐 구조라든가 다 바꿔가면서 디바이스를 확 만들어야 되는데 파크 시스템을 만났죠. 저희가 파크 시스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 디바이스를 안 만들고 그냥 심플램 상태에서도 나오더라.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D3 정도가 한 요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정 조건에 따라서 뭐 다르다라는 건데 결론은 2019년에 그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논문이.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그 피해조 특성을 이렇게 이제 PFM으로 잰 건데 이 팀이 스탠퍼드 팀이거든요. 근데 이 스탠퍼드 팀이 어디냐면은 계속 제가 미국 회사를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베스퍼라는 회사의 시드 키를 갖고 있는 그 연구팀입니다. 그쪽 애들이 만들어낸 게 한 볼테지당 한 5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2배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조 특성을 재는 것들을 막 해보니까 거꾸로 이제 템하고 주변에 할 수 있는 뭐 그 락킹 커브라든가 아니면 락킹 커브를 찍으면서 폴라리티를 쟀는데 그거랑 비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현재는 한 2017년, 18년 이후로다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에 관련된 그 PFM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파크 시스템과 회의를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쪽에 나왔던 논문들이 굉장히 좀 부실해요. 무슨 얘기냐? 방법이 없어요. 그냥 PFM으로 찍었다 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훅 빼버리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크 시스템하고 협의를 해서 요거는 파크 시스템에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다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크 시스템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들의 어떤 셈을 보면, TM 사진을 보면, 육각형 구조로 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데를 찍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도에서 이제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그 갖고 있는 002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002면의, 그, 폴라리티,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락킹 커브에서 찍은 XRD에서 찍은 건데 뭐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폴리크리스탈라인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킹 커브를 찍어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볼테지가 없을 경우에 002면이 잘 성장한 건 하긴 하지만 이 둔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뭐냐면 폴리크리스탈 라인이 되면서 다른 면들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한 30V, 그러니까 20V는 안 했지만 한 30V 정도로 해주게 되면 그 둔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요 분홍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둔턱이 많이 없어져서 피해조 특성이 좀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뭐 텍스처가 더 일어나서 이제 둔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TM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30V를 연속적으로 걸어줬을 때 얘는 중간에 쉬었다 끊었다 했을 때 보니까 30V를 걸어줬을 때 002면이 거의 면의 수직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끌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속 전압을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바이오스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는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AFM하고 SAM이랑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던 게 주목을 했던 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그 러프니스에 따라서 piezo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건 공정에서 바이어스를 거해줄수록 그 서페스의 그레인이 작아지고 그 면적들이 좀 촘촘하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같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볼테지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랬더니 얘는 또 볼테지당 한 110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뻥칸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 측정을 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뻥칸 줄 알았는데 저희가 디바이스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LDV로 다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새롭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공정 조건에 따라서 뭐 잘 떴다라는 것을 해드리고, 요것은 이제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파이어에 올린 겁니다. 싱글 페이스로 완전히 텍스처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파이어에 올린 게 아니라 지금 그 미국에서 이쪽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한 친구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스탠퍼드랑 그다음에 버클리, 그다음에 하버드, 유럽에서는 EPFL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사파이어 위에 버퍼레어가 가면은 이렇게 성장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틀어지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진다고 했는데, 저희는 사파이어 위에 그냥 바이로 다이렉트로 올린 게 아니라 중간에 몰리층을 깔았습니다. 몰리층을 깔고서 그 위에 사파이어를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사파이어고 이게 몰리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사파이어에서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잘 성장하기 위한 어떤 면들이 CZ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큼의 스트레스를 가해주고서 잘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락킹 커브의 폴러리티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00이면이고 옆에가 이제 그 사파이어가, 요 점이 사파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알루미늄 001을 토대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를 육각형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제 육각형의 어떤 구조가 남는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성을 봤는데 PFM으로 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특성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랬더니 저희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대2 정도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그 piezo 특성은 알루미늄과 나이트라이드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앰플라가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사람들이 한 80%고, 어떤 사람은 알폴라가 또 piezo 특성이 좋게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앰플라는 뭐냐? PFM으로 교류로다 전해줬을 때 얘가 piezo가 안쪽, 아래쪽 같은 방향으로 흐를 경우에는 얘를 앰플라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piezo 특성을 할 경우에는 알폴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우리 필름에서 그 페이스로, PFM으로 페이스로 봤었을 때 얘가 90도 방향으로 얼마큼의 많은 것들이 분포를 했고, 그게 그 비율적으로 얼마나 많냐라는 게 결국은 piezo 특성을 좌지우지한다 라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박사 시스템의 장비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걸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쫙 저희가 그 90도에 어떻게 분포를 하냐 봤더니 거의 30볼트에서 거의 굉장히 좀 90도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됐더라. 이것은 뭐냐면 앞서서 밝혀드렸던 그 FWMH하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XRD 그 결과랑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요 결과가 지금 저기 네이처 아까 그 버클리가 냈던 쪽에 논문을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억셉트는 안 가고요. 그쪽이랑 저희랑 아규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요것들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거고, 저희 관심은, 자, 지금까지는 저희 관심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디바이스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저희의 주된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300kHz의 디바이스를 설계를 했었을 때 과연 그게 나오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해서 맴스로다가 이렇게 칩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멀티 어레이죠. 만들고 얘를 이렇게 이제 PCB 보드에서 놨었을 게 이것을 LDV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309, 316 거의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랑 일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시간에 대해서 프리퀀시, 볼테지의 프리퀀시로 보면 한 2V 되면 이렇게 깨지거든요. 그게 이 디바이스가 잘못돼 가지고 깨진 게 아니라 LDV가 그거를 2V까지 측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걔네들의 이게 이제 퀴스트에서 측정을 했는데 퀴스트의 렌지 오버였어요. 그래서 이게 깨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한 1.4V까지는 그래도 좀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4V에서 거의 한 120 정도, 120 피코미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앞에 이거 약간 구라 가능성이 높은 PFM 데이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은 아니고요. 실제 측정된 것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보면 왜 안 가지? 이게 동영상이 동작을 안 하네. 이게 보면 예, 어쨌든 이게 잘 동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머스 컴패티블한 것을 만들었고,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게 디바이스까지 안 가도 돼요. 이제 PFM으로 딱 하면 이거는 이 공정은 쓰레기, 이 공정은 굉장히 굿, 요거는 어느 쪽에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좀 뻘쭘하기는 한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앞부분에 이제 새 강사님과 비교해서는 이제 돈 냄새가 나는 좀 강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질문 사항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나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관련해 가지고 PFM에서 공정 그걸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그쵸. 재료들도 그러면 이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잖아요. 보면 이게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위에 얘가 올라갔고 얘를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디바이스는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다른 것들이 또 올라가거든. 전극이 또 올라가고 그 위에 패시베이션 레이어라든가 밑에 또 저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러니까 로스트레스 기판으로 했는데 보통 소이라고 사용을 하는 뭐 그런 공정, 그 다음에 웨이퍼 본딩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정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게 한 7, 8개 공정이 더 있어요. 그러면 공정별로 얘를 특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정이 잘못됐으면 그 공정을 뭐 다르게 대체하거나 아니면 프로퍼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뭐 저희들 말 용어로는 짓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 이 한 공정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요 한 공정이 저희한테 1,000만 원이에요. 딱 웨이프 한 장 하는데. 그러면 보통 디바이스는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 1,000만 원이 딱 갔는데 1,000만 원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꽝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또 1,000만 원 가야 돼요. 이거 한 10번 하면 1억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서 쓰레기다 그럼 버리고 다른 공정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